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예상치를 밑돈 CPI로 골고루 올라준 오늘 하루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와 제약바이오 일제히 맑은 하늘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신재생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평가 속에서 드디어 수요 감소 우려를 벗어나고 신저가 행진을 멈추고 드디어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도 햇볕이 내리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인페이즈 에너지와 퍼스트솔라 등 태양광 관련 대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미증시 훈풍이 닿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풍력타워를 생산하고 있는 CS-윈드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여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였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피부와 주사 관련된 업종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포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재활 의료를 연구하고 있는 태고사이언스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로스미르의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내 최초이자 또 유일한 세포 치료제로서 주름 개선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여기에 비엘은 자사 특허 물질 소재로 기반으로 한 5세대 필러 개발에 성공하면서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4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글로벌 필러 시장에 출사표를 내던진 비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여줬던 수요일장이었는데요. 수요일팀 막강했던 스타킹 계속해서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순위에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수지 씨가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코멘트들이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 눈이 더 아주 강렬해졌어요. 왜 수요일날 니네들 안 나왔냐 승희에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한 가지 쫙 던져주셨는데 정신 차려라. 그렇습니다. 얘기해서.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의 네. 어떻게 보면 딱 이제 너무 빛을 꽂히는 그런 말을 순위 없는데요. 네. 오늘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거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순위권에 들지 못한 게 지난 3달 동안에 뭐 두 분이 맨날 1, 2위를 하셨으니까 그죠. 거의 정말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어제만 해도 6 안에 있었어요. 두 분이 맞아요. 다. STI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김건진 부장님 지금 6%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STI 아직 뭐가 힘이 안 실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은 조금 옆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창원 본부장님도 똑같이 저희가 HBM 관련된 주식을 가져와서 맞아요. 이러한 사태를 맞이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년 내후년에도 HBM 좋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좋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 대장주였던 조금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이 조금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장주 뭐이죠?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계속해서 가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가고 있다라고 잘 가고 얘기를 있네요. 해줍니다. 네. 실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아랫단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투자가 계속해서 받쳐주는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좀 생각해보면 확실히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좀 쉬고 있는 모양새는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조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시소를 타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2차 전지 쭉 올라가면 반도체가 살짝 쉬고 반대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가 많이 더 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위로 쭉 올라갔다가 네. 뭐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게 되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내려오면 기회인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HBM,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를 두고 나와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4%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두 분의 명성에 비하면 뭐 부질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없는데 지금. 저 어떻게 된 겁니까? 제 하창원 징크스가 있는 게 네네. 제가 콩창안이 되면 네. 그 첫 번째 종목이 잘 안 가요. 콩창안이 되면 그때부터는 첫 번째 종목이 안 된다. 네, 그렇군요. 좀 이렇게 해서 일부러 좀 천천히 하지만 아직 이번 달 많이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우상향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 두 종목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에서 확 터질 수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수요일이 또 역전의 명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좀 부진하더라도 이제 갈수록 스포트 달릴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STI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어. 그거 나온 이후의 상황을 한번 좀 지켜봐 달라. 그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HBM에 관련된 미래는 굉장히 좀 밝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미래 이제 반도체 핵심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수요는 계속 좀 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과정이 한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양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것들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HBM이 대장이다. 그리고 그게 다 모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HBM이 반도체를 굉장히 좀 끌어가는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수익률이 좋지 않지만 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그렇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수요일은 항상 성적이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수요일은 좀 믿고 본다라고까지 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늘의 종목 역시 믿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여쭤보죠. 자, 우리 또 투자를 열심히 진행 중이신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뭐예요? 알려줘요. 네, 믿고 보는 수요일 팀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뉴프렉스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은 제우스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11%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뉴프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IT 부품사인 뉴플렉스 카메라 모듈 FP12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실적 악화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드리워졌는데요.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면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마진 제품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근 메타가 MR 헤드셋인 퀘드스 3를 공급하면서 독점 공급 업체인 뉴플렉스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폴디듬 줌향 또 카메라 모듈인 FP12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내년에는 보급형 VR기가 나온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플렉스의 주가는 지금 어떨까요? 먼저 김건진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건진 부장이 가져오신 종목 뉴플렉스입니다. 네. 의외의 섹터를 들고 오셨어요. 카메라 네. 관련된 종목을 좀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회사 PCB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FPCB 업체인데요. 여기에 뭐 매출이 거의 90%가 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거 FPCB 만드는 회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수지 씨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을 콕콕콕 잘 찍어서 얘기를 해준 것 잘 같다라는 찍어냈네요. 얘기를 네, 잘 찍었습니다. 실제 뭐 잘 찍어주셨는데 종목도 아마 잘 찍어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런 VR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폴디드 이런 줌에 이런 관련된 주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디드 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좀 멀리 있는 거 좀 가까이 찍고 싶잖아. 줌을 찡 땡겨야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이게 이런 현상을 가지면서 뭐 휴대폰을 비해 보면 뭐 카메라가 좀 나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튀어나왔죠. 이거 네. 그것을 최대한 얇게 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줌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PCB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PCB 업체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는 이 뉴플렉스가 FPC 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FPCB 쪽은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실제 뭐 디스플레이 쪽도 시작해서 핸드폰 뭐 이렇게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멀리 땡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이쪽 관련된 이런 FPCB의 이런 수출을 좀 상당히 많이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우리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울트라 모델을 생산하는 지금 이제 예상을 중입니다. 실제 여기서도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튀어나올 확률이 높고, 야 휴대폰은 좀 지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등 구간이 내년에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네. 야, 휴대폰 이제 거의 물론 사양 산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체 수기가 오면 그러면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VR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하죠. 맞아요. 실제 내년에 우리 애플이 드디어 뭐를 합니까? 비전 프로를 발표를 할 겁니다. 네. 물론 이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메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확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예전에는 어땠어? 우리가 어릴 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TV 한 대 있어서 막 거기 보러 갔죠. 가서 500원씩 내고 그럴 때도 있어요. 문 닫고 이렇게 하는 네.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제 뭐 할아버지 미세 조절하고 이렇게. 네. 잘하시네요. 네. 네. 우리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미세 조절이 그만큼 TV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보급이 됐고 휴대폰도 예전에는 엄청 큰 노트북만한 거 들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만한 거 있어요. 이만한 거 그러니까. 그래요? 예, 큰 거.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벽돌이라고 했잖아요. 네, 벽돌. 네, 벽돌 같은 거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기기입니다. 이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처음에는 비싸다고 합니다. 처음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건 4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꽤 비쌌죠. 이코노미가 나올 것 같고요. 메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좀 더 보급형이 아마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 리플렉스의 이런 FPCB가 열심히 들어가줄 겁니다. 이게 진화가 될 때마다 FPCB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즉 하나에 4개, 5개, 6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리플렉스의 이런 고마진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휴대폰 쪽에서는 좀 저마진이어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VR 기기 같은 경우는 XR 기기에서는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리겠고,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좀 아직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10배 살짝 넘어가는 정도다라는 거. 야 앞으로 그렇구나. 성장할 거잖아. 야 XR 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만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원래 놀던 주가가 어떤 정도였었냐면요. 한 6,000원 언저리였답니다. 네. 6,000원에서 7,000원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시장이 쭉 미끄러지면서 같이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났네요. 나타나고 있다는 아침처럼 모습이 쭉. 나오고 있고 네. 예, 이렇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뉴스 플로우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은 리플렉스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휴대전화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네.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 부딪혔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약간 우하향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확실히 좀 XR이나 VR의 기계가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그 이슈로 다시 좀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형님 지금 좋아하잖아요. 저는, 네. 요즘에 쳐요? 테니스가 네. 탁구 막 하잖아요. 저 메타퀘스트 저도 2 가지고 있어요. 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저 매니아예요. VR로 오. 저는 매일 밤 한 하루에 30분씩 탁구 쳐요. 네, 탁구 지금- 그래서 살 많이 빠졌다고 네. 그랬잖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지금. 오. 저도 되게 놀라운 게 거기 보면 칼로리 계산해 지금 몇 분 뛰었고 이런 거까지 다 그런 나와요. 오. 그 전 세계 사람들이랑 탁구 치는 거거든요. 아우. VR로. 물론 이게 하고 있으면 저 아내가 뭐 하는 거야라고 하죠.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되게 뭐 하는 웃긴데 건가? 치는 사람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탁구를 치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맞아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해봤어요? 그 김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유튜버. 네. 김 작가 그 TV 운영하시는 그분 집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딱 서브를 넣었어요. 근데 자, 궁금하다. 약간 그거 알죠? 그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가 네. 그 영화로 싸움을 배우는데 실제에서 딱 했는데 된다. 약간 이 느낌이잖아. 서브를 넣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되는구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마 전에 이렇게 겉으로 봤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6개인가가 앞에 달려 있었어요. 아. 6개가 그 VR. 그렇죠. 근데 네. XR은 더 많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네. 그런 쪽으로 상상해 봤을 때 카메라의 쓰임새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늘어나면 생각도 저는 늘어나죠. 얼마 전에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겠다. 근데 오늘 딱 그 종목을 가져와 정확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정확한 얘기를 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창환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카메라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왜 또 좋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게 글로벌 기업이 괜히 이쪽을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들이 뭐 장사도 안 될 거고 시장의 캐파가 형성이 안 될 거예요.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도 투자를 하고 더 좋은 버전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이건 단연 이제 레디 플레이드 원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겠지만 네. 나중에 그런 진짜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도 그런 세상 있다라고 올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좀 반드시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 쪽으로 메타 퀘스트 3 이제 또 진출 소식이 좀 있었죠. 15년 만에 네. 해서 이제 안쪽 그 컨텐츠는 이제 텐센트에서 좀 제공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는 기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카메라 모듈은 계속적으로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긍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아무래도 제품이 나오거나 이제 신규 지역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5개월 만에 드디어 월봉이 좀 강력하게 반등 기조로 바꿔 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좀 강력한 또 추세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준 부장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선은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한 7,000원 정도입니다. 뭐 네. 실제 여기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만 뚫어주면 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 한 4,800원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정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매수. 네, 매수할 줄 알았어. 매수합니다. VR, XR 좋아하시니까. 저는 네. VR의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큰 기대를 걸어봐도 되겠다. 카메라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포트에 담아서 네. 11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뭡니까?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이번에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제우스입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부터 로봇까지 아우르고 있는 제우스인데요. HBM 발전으로 검사 장비의 기술력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이제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제우스인데요. 또한 신성장 동력인 로봇은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면서 자체 제작 로봇 기업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다소 아쉽긴 했지만 내년 실적을 더욱더 기대해보고 있는 제우스인데요.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킹 중의 킹인 스타킹으로 하창환 본부장님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신 중의 신인 제우스가 킹 중의 킹 중의 킹인 킹 하창환. 하창환. 네. 어떤 또 이렇게 운율을 맞추셨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제우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 처음 보는 어때요? 네, 일단은 뭐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을 동시에 좀 아우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1등에 지금 T-로보틱스가 나와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나와 있어요. T-로보틱스가. 저는 오늘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로봇주가 같이 가면 같이 갈 텐데 같이 가야겠죠. 그럼 1등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T-로보틱스 지금 현재 1위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조금 슬프긴 한데 이 어느 반도체도 정도 같이 대장은 있으니까. 옮겨가면서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아, 그렇죠. 움직이는 거야. 네. 알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장은 두 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또 제우스가 또 굉장히 핫할 때 주가가 좀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세정 장비 쪽을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습식 쪽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한 70%가 넘어가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TC 본더 쪽에 대한 이런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미세 공정에 대한 이런 이제 세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HBM의 약간 후발로도 좀 플러스 알파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조가 좀 강하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점진적인 회복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반도체로 좀 많이 아시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아시는데 로봇 쪽에 대한 사업도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로봇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런 캐파를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이쪽 영역에서는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좀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HBM에 대한 약간의 플러스 알파 요인에다가 로봇까지 붙여서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섹터 두 개가 좀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4, 5거래일 정도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 동반해서 그러네요. 뚫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전 고가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돼야지 1등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로봇 쪽에서 티로보티스가 좀 가고 있어서 그게, 1등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하지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티로보티스가 이제 어제 가격부터 그러니까 오늘 가격이 그렇죠. 오늘 반영이 된 아침에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그게 가격인 예, 건데. 근데 이제 뉴프렉스는 오늘 가격은 반영 못 시키는 아, 거고. 그러네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맞습니다. 15%나 올랐잖아요, 그죠? 네,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아마 비슷한 선상에서 했으면 충분히 좀 이제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0% 차이가 조금 이제 좀 있네요. 마음에 걸리긴 저 합니다. 그거 좀 궁금해요. 로봇의 상용화가 물론 상업용 로봇부터 이제 많이 쓰이겠지만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까지 많이 쓰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가온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좀 교회 나가서 고깃집 가보시면은 네네네. 이미 이제 로봇들이 배송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뷔페 같은 데 네. 가면은 그릇 수거해 갈 때 로봇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그냥 로봇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맞죠. 없어지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무인이니까. 네, 그리고 뭐 공장에서도 자꾸 자동화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파업이 좀 심하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이미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맞아요. 네. 조금씩 지금 치킨집에서도 치킨을 치킨. 스스로 맞아요. 튀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 요즘 커피도 음식점에서 마찬가지고. 음식점에서 실제로 막 이렇게 계속 그 볶아요. 네, 네. 로봇이. 아, 로봇 손이 이렇게 파스타. 로봇이 이렇게 하진 않겠죠. 나 철설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 로봇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양이 아, 약간 기계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맛이 동일하다, 맛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로봇가 이렇게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리조트 맞아요. 같은 데도 요즘 그 기계 많거든요.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그 단계다라고 좀 생각해 조금씩. 봐도 되겠죠. 그러네요. 아, 점점 그 파이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김원지 부장님 어떻게 뭐 이게 로봇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갈 것 같습니까? 에이, 로봇보단 카메라지. 예. 그렇죠. 네. 로봇보단 VR이지. 뭐 본인 이렇게 거에 생각하시지. 대비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좋다. 로봇이 또 갈 것 같군요. 로봇에도 카메라가 달아져야 되니까. 있어야죠. 당연합니다. 네. 무조건 있어야죠. 앞으로 가야 되니까라는 얘기를 논리적이에요. 하시면 네. 됩니다. 뉴프레스코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이런 그렇죠. 기술력이면 아, 안 예.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라는 그렇죠. 실제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이런 법이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시행이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과 동반으로 오늘 좀 급등을 해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뭐 다른 내용은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차트가 너무너무 예뻐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전 고점을 오늘 멋지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고 로봇 관련주들이 다 저 차트더라고요. 네. 요즘. 오늘은 요즘에. 그렇고요. 실제 네. 45,000원만 뚫어주면 정말 우리 하창 법무장 얘기하셨던 전고점 뭐 한 55,000원대, 5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더 위로 상승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여러분들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45,000, 46,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1차 목표가는 46,000원 잡았고요. 이거 떨어지면 뭐 전고점까지 가야죠.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뛰게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33,000원인데 사실상 이렇게 밑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1차, 2차 상승할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좀 가격 전략은 이렇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펜스! 거야. 이거 내 거예요. 네. 저는 안 담죠. 왜안 담아요? 어제 T 로보틱스를 담는 순간 1위를 했습니다. 그러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 이거까지 담았으면 하나는 깨져야 됩니다. 로봇주가 2개가 되는 거였네. 그러면 로봇을 2개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쫓아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네. 네. 로봇 쪽 관련주도 이제 법이 바뀌면서 네. 실제 상용화에 있어서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좀 또 활용될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 이 섹터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이정 씨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